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캐나다랑 한국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가끔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일들이 캐나다에서는 좀 예의 없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 컬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캐나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기 전에 하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드리면 한국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워킹 홀리데이로 와서 일을 하는데 자꾸 해고가 된다는 거예요. 캐나다 회사에서. 하고 이제 좀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캐나다 문화를 몰라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을 해서 그 직원분이나 이제 오너분이 조금 불편해 하시고 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가 아닌가라는 추측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와서 어렵게 직업을 구했는데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될지 이제 쭉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캐나다는 이제 다민족 국가예요. 거기에서 이제 First Nation이라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디언이죠. 인디언이라고 이제 말을 안 하고 First Nation이라고 말하는데 그분들 빼놓고는 다 이민자예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 있는데 뭐 보통 뭐 프렌치 아니면 브리티시 아니면 뭐 여러 유럽 뭐 저먼도 있겠고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있어서 인도도 많아요. 그래서 모자이크 문화라고 해요. 캐나다는 그분들의 문화를 다 하나하나 존중을 해주는 문화예요. 그래서 절대 그 인종에 관한 이야기를 말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의 없는 행동을 해서 나 기분이 나빴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중국 사람이 이런 일을 해서 내가 굉장히 기분 나빴어 라고 하면 그게 인종차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 사람이라고 지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냥 A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캐나다는 그 인종차별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점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종교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이제 종교가 섞여 있다 보니까 뭐 모슬럼도 있고 크리스찬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그래서 코워커랑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놀란 게 그 코워커의 어머니가 A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자기는 B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자기 종교를 옮기라고 바꾸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도대체 그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종교와 그 제 코워커가 갖고 있는 종교가 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끝까지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we have different religion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종교가 어떤 건지 절대 그 이야기가 끝나는 내내 말을 안 해서 아 얘네는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차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종교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하면은 들리는 사람에 따라 듣는 사람에 따라 말하는 사람에 따라 A라는 종교를 나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B라는 종교를 더 좋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거기에서 조금 놀랐어요. 우리는 그냥 나는 기독교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는 불교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가 됐죠. 세 번째는 이 나라 사람들은 그 돈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제 어떠한 이제 학부모를 봤는데 그 학부모는 그 학생 생일날 뭐 케이크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날 뭐 컵케이크나 뭐 이런 거 이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무튼 이 학생 그 부모님은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뭐 작은 간식거리를 주니까 잘 사는 것 같아 이랬더니 그 코워커가 조금 의아해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자다 부자가 아니다라는 멘션은 안 하고 yeah, she is generous. 그 학생 학부모 되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절대 부자다 안 부자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느꼈죠. 실수했구나 내가.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쉽게 말하잖아요. 걔 부자인가 봐 되게 잘 사나 봐. 그런 거를 쉽게 말하는데 캐나다인들은 언급을 안 해요.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외모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우리나라는 쉽게 좀 누가 오면 너 좀 살쪘네? 아니면 너 좀 살 빠졌어? 이렇게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절대 그 외모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그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물론 칭찬은 굉장히 잘해요. 어떻게 칭찬을 하냐면은 I like your shirts, I like your hair, like 이렇게 너 셔츠 굉장히 예쁘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너랑,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그 사람의 외모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절대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면 불편하게 받아들여요. 칭찬을 하고 싶으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 사람의 뭐 옷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아니면 신발이나 목걸이나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건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나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갖고 나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많이 물어보잖아요. 캐나디언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한국에서 나이를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떠한 사람과 얘기를 했을 때 존댓말을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지 반말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나이를 묻는 거는 한국 사람한테는 필요한 정보이지 절대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얻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결혼에 대해서 여부를 물어보는 거는 이제 조금 변명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는 신뢰가 돼요. 다음에는 캐나다 사람들은 그 땡큐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해요. 잘하고. 그래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땡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만 캐나다 사람들만큼 자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인들은 작은 일에도 그 땡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이 열려져 있으면 이렇게 문을 잡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그러면은 이제 땡큐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땡큐라는 말을 습관화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는 캐나다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이름을 꼭 뒤에다 같이 붙여서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굿모닝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굿모닝 제인 예를 들면, 아니면 굿모닝 수잔 이렇게 굿모닝하고 이름을 꼭 불러줘야지 그게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구나라는 그 사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굿모닝 이렇게만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알긴 알지만 이름 모르고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굿모닝 한 다음에 이름을 꼭 부르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쳐요. 그래서 한국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사람들과 인사할 때, 직장 동료들과 인사할 때 반드시 굿모닝 하고 이름을 붙여서 인사를 하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personal space.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그 personal space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personal space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그 1m 정도, 자기의 한 arm size 이 정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팔 길이만큼의 공간을 둬야 돼요. 그게 이제 그 팔 길이 정도를 자기 버블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기 그 공간인 거죠. 버블. 그것을 침범을 하면은 좀 그 불편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우리나라는 그런 퍼스널 스페이스를 배우지 않고 그런 문화가 좀 제가 어렸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그 퍼스널 스페이스를 침범을 해서 너무 가깝게 다가가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그 슈퍼바이저가 나한테 딱 조언을 처음에 해준 말이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켜라. 너 학생들하고 너무 가깝게 다가가지 말아라.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학생들한테 너무 가까이 가서 내가 얘기하고 있구나. 전혀 학생과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공간을 주지 않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퍼스널 스페이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갖고 그거는 반드시 자기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하나 이제 생각난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알아두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퍼스널 스페이스하고 이제 연관된 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터칭하는 거, 노 터칭이에요. 캐나다는. 우리나라는 물론 친한 사람끼리는 서로 뭐 스킨십 자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일하니까 우리나라는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막 어깨도 쓰다듬어주고 머리도 쓰다듬고 막 이러잖아요. 뭐 칭찬할 때도. 근데 여기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머리 쓰다듬어 주거나 잘했다고 어깨 두드리거나 이런 거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일반 직장에서도 물론 절대 그 터칭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자기가 이제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한테 좋은 감정을 나타내려고 터칭을 하는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간 놀라면서 약간 뒤로 이렇게 멈칫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캐나다의 그 문화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추려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외에도 아마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생각나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생각나는 게 아니면 일하다가 겪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으면 다른 비디오를 만들 수도 있고 밑에 댓글로 남겨드릴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차후에 또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왔을 때 일도 열심히 하지만 그 문화에 대한 그 적응도 잘해서 그 즐거운 생활을, 캐나다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